가서 좀 못 살겠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잘 알고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셨다고 해서 알고. 난 미안한 제가 민영 대표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나 대표님 밥 잘 사주는 누님이시니까 맥주 잘 사주는 형님으로 해서 호프타임 한번 하자고요. 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이 오늘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첫 발을 뗀 오신환 원내대표. 자, 정치권에 산적한 주요 현안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목이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직전이 가장 어둡더라고. 지금 국회가 어두운 것 같으면 새벽이 또 온다. 그러니까 기회를 오신환 대표 같은 분이 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그냥 이렇게 건강한 모습 되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네. 제가 병원에 가서 좀 못 살겠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잘 알고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셨다고 해서 알고. 야, 좀 나도 미안하면 그렇더라고요. 이재명 차장,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속칭 동물 국회로 얼룩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과 지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정작 그 핵심이었던 사보임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질 않았다면서요? 기자들이 나오자마자 물어봤죠. 비공개 회담을 하고 나서 사보임 문제를 얘기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오신환 의원이 당시에는 이제 그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보임이 돼버렸죠. 그렇죠. 강제로 쫓겨났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얼굴을 가장 붉게 두 사람 꼽으라면 바로 오신환 이제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번에 다시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다시 사법개혁특위에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이태규 의원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보임의 최종 결재권자는 문희상 의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 의장이 결국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보임 얘기했느냐 물어봤더니 사보임은 절차적 문제다. 행정적 문제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원내대표가 요구하면 그걸 거부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 뜻은 이미 밝혔고 결국은 사보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진 부장, 일단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다시 복귀를 한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아주 지금 주목하고 있죠.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됩니까? 자, 우선요. 예. 패스트트랙 정국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 기존의 5당 체제에서요. 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의기투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로 그것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대4라는 한국당 고립 구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가 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한국당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단 잘 안 될 것 같다. 아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계 개편 효과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직전에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어요. 네. 그때 유성엽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이중대 안 한다. 그러면서 정계 개편, 특히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과 함께 뭘 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엽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죽기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정계 개편 돛따랐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아, 정계 개편 돛따랐다.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말이 될 텐데, 자, 국회의장을 예방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후에요, 민주당과 한국당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상견례 분위기 어땠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오신환 대표님의 원내대표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마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우리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토크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네,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두 분 대표님들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 취하고 심부름하는 건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경계 없이 만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토크타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보고 형 노릇하라고 그러신 건 아닐 테니까 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곧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맥주 회동으로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찾은 자리에서 이 밥 잘 사주는 누나를 만난 그 자리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기 카메라가 훨씬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이인영 대표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나 대표님 밥 잘 사주는 누님이시니까 저 맥주 잘 사주는 형님으로 해서 호프타임 한번 하자고요. 네. 나 오늘 왕이야. 이재명 차장, 예. 실제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나이가 제일 가장 어리죠. 가장 어려요? 90년대 학번이죠. 그러니까 밥 잘 사주는 왕누님과 맥주 잘 사주는 형님 두 분을 모시고 중간에서 본인이 좀 이렇게 막내 역할을 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제 홍영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을 때 굉장히 뭐 갈등이 심했었죠. 한국당이 거의 이제 보이콧을 했고 지금 장외투쟁까지 나갔었는데 일단 교섭단체인 세 당 중에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었고 또 나이가 젊어졌고 그래서 일단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나이가 젊어지고 지금 뭐 새로 대표돼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덕담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패스트트랙 구도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그런 정치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오히려 국정이 풀어갈 수 있는 좀 여지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실제로 이재명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패스트트랙 전국의 균형이 지금 깨졌어요. 왜냐하면 오신환 원내대표가 일단 원내대표 복귀하자마자 한국당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장이요. 지금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하고 청와대는 1대1로 5당 대표를 따로따로 만나라. 그쪽에 나는 의견이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국당 입장이잖아요. 이 내용이 다. 패스트트랙이 깨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지금 이 전국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오신환 나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신환 나비. 나비는 대접받는 나비예요. 이른바 이 줄타기 요가. 네. 그러니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패스트트랙을 깰 수는 없습니다. 왜? 네. 이 바른미래당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왜 대접받는 나비냐면 지지율 10%의 목표 달성은 누가 해야 됩니까? 손학규 대표가 해야 되니까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지지율은 당장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것이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다. 네. 대표인데 중요한 것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관악입니다. 네. 결국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연말에 예산국회가 집행되죠. 네. 그때 지역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내년 총선에 정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네. 바로 그 효과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국당 입장을 한 표를 더 손을 들어주면서도 그러면 패스트트랙 이 법안 아예 다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에는 또 그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좌초합니까? 그랬을 때 네, 좌초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두고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여지를 남겨놓는 건데 문제는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선거법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거법은 한국당까지 참여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게 바로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의 법안이 이거는 좌초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이 법안도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좌초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바른미래당 내분이 정리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신환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 손학규 대표 사퇴 압박이었었는데요. 손학규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에 있어서 선 대표님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빨리 찾아뵙고 저의 강력한 충원을 또 말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손학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곧 퇴진하는 거냐? 그러나 저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학규가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환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지도부의 퇴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거 결과가 사실 바른미래당 발표하지 않았는데 알려진 건 15대 9로 이겼습니다. 아하. 의원들의 다수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붕괴를,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신환 의원이 그래서 결국 선거 결과의 의미를 손학규 대표도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한 4시쯤부터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뭔가 단판을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그 사보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 맞서 손학규 대표도 지금 당직 인선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충돌 상황인데 쉽진 않지만 바른미래당의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국에 많은 지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제발 밤이스러운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가운데 다른 정치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럴드 그룹의 매각 소식과 함께 홍정욱 회장의 정계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배우 남궁원 씨의 장남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홍정욱 전 회장, 헤럴드 매각 소식이 일단 전해졌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딸려서 그러면 정계 복귀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홍 회장이 직접 직원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럴드 경제 그리고 코리아 헤럴드 지분의 절반가량을 중원건설이라고 해서 호남 지역의 건설사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사실상 손을 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밝혔고 이러니까 그럼 홍 회장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 복귀하는 게 아닌가.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할 정도로 사실 지금 야권의 인물난을 겪고 있죠. 그런 점에서 홍 회장이 18대 국회에서 어떻게 당시 가장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해머가 등장하고 체류타에 등장했던 국회 때 어떻게 보면 국회 선진화법에 3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결국 복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옵니다. 근데 홍 회장 측에서는 지금 사실 헤럴드 경제뿐이 아니라 식품업체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업체에 집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약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계에 복귀하기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이른 기대감인가요? 보수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보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정치인으로 홍정욱 전 회장을 여러 군데서 뽑고 또 러브콜을 많이 보낸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7년 동안 정치권과는 거리를 뒀죠. 원래 국회 입성했다가.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 예. 전 회장인가요? 이제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신상품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아니, 신상품이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실제로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는 언론 기사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새로운 후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발언,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홍정욱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의원을 한번 지내기로 했지만 18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좀 기간에 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거고, 보수정당 입장에서 하나 매력적인 건 있죠.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아주 무관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땐 정치에 떠나 있었으니까. 떠나 있고 19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에는 정계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계에 복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것은 맞죠.
이 7년 떠나 있던 게 지금 상황에서는 참 복귀하기 좋은 조건이 됐군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거죠. 7년 전을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7년 전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보면 이 조직 기반도 와해돼 있었고 당선 가능성도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물 들어온 겁니다. 네. 또 진검다리설로 총선에 군불대결을 해야 2022년 지방선거를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